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리티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공부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전공부를 여러분들 하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동양 고전, 특히 중국 철학이라고 하는 그 공부를 참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충청도 계산골짜기에서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동네 글방의 훈장 선생님이셨는데 하여튼 저를 집중적으로 키웠어요. 항상 유언이에요. 그냥 넌 우리 집의 막내니 내 가업을 이어라. 하필 막내가 그 가업을 이어야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어려서 초등학교 때 항상 장래 희망 직업하면 훈장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꿈이 이루어져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박재희라고 검색을 치면 항상 훈장이라는 친구가 뜨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앞에다가 두 글자를 더 붙여놨어요. 국민훈장이라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칭호입니다만 이래저래 뭐 남들처럼 내가 무슨 취직을 하거나 어디 가서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그래서 평생 좋아하는 거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평생 배웠던 것들 인문학 중에서 특히 오늘 동양 고전을 통해서 한번 좀 어떻게 삶의 이 시대에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게 정말 저는 항상 두 가지예요. 의미 있고 재밌는가. 저는 항상 제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교수님 저 취직했는데 그만두고 싶어요. 왜 재미가 없냐? 재미가 없대요. 의미는 있대요. 그럼 다니라 그럽니다. 근데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대요. 그래도 다니라 그래요. 근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답니다. 그럼 당장 때려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재밌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배우면서 제가 재밌고 의미 있었던 이 고전을 좀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재밌고 의미 있게 살 건지 그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할 때 인문을 이렇게 쓰면 많은 분들이 글자 잘못 썼다 그러죠. 실사변 붙이지 않은 그럴 문자가 인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자학을 조금 하신 분은 그럴 문자가 아주 오래전 고대로 올라가면 실사변 붙은 문양이라는 뜻의 문양 문자로 대부분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양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손에 그 지문이 있듯이 인간도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의사분들도 아마 24시간 쭉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이나 아니면 판단 기준, 환자를 대하는 태도, 아니면 가정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있죠. 그걸 문이라고 그럽니다. 문. 그래서 인간이 어떤 패턴을 그리며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을 우리는 인문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왜 가을 하늘에 하늘 보면 하늘이 갖고 있는 별자리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변하잖아요. 그걸 천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의 문양이 있듯이 인간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독특한 문양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문양을 갖고 살고 있지? 난 도대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패턴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하셨다면 그분은 이미 인문학자입니다. 그 질문을 했기 함과 동시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매일 질문하십니까? 난 치과 의사로서 어떤 문양을 갖고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은 치문학이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치과 의사의 윤리라든지 세계적인 국민 건강 증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가치 이런 게 다 문양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보편적으로 한 인간이 어떤 문양을 그리며 살아야 될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좀 여러 가지 고전을 통해서 찾아보겠는데 혹시 이분한테 물어보면 인간이 어떤 문양을 그리며 살아야 될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분이 졸업한 대학을 한번 갔었어요. 옥스퍼드.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들었어요. 21살 때 누게릭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누게릭병이라고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만 근육이 무너진대요. 그래서요, 21살 나이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발생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패턴은 어떠나요? 아마 다 무너질걸요? 몸뿐만이 아니라 요즘 멘붕이라 그러나요? 전 이분이 무슨 아인슈타인이어서 무슨 행리야 다 떠나서 참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을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동기가 참 어쩜 저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파도가 몰려왔을 때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게 요즘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멘탈을 갖고 그 파도와 맞설 수 있는가. 참 그런 면에서 이분은 참 인간의 문양이 좋다.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왜 보통 때 비슷하잖아요. 근데 힘들 때 보면 그분이 문양이 본질이 나타나지 않나요?
병원에 와보면 왜 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 그분의 문양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막 소리 지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양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문양을 갖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어떻습니까? 아침 보면 얼굴도 모르고 양부모한테 입양돼서 뭐 췌장암에 걸려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혹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세운 병원에서 쫓겨나 본 적 있나요? 그런 일은 없나요? 정말 내가 만든 회사고 내 건데 거기서 쫓겨나는 심정까지 겪어본 그런 다이나믹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인지 뭐 분명히 독특하게 이분도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줄 것 같아요. 이분한테 물어보죠. 혹시 이분 아십니까? 연식 있으시고 좀 아시던데. 예, 홍콩 배우 금성무입니다. 이 장면은요, 오우상 감독이 만든 적벽대전. 거기에 보면 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제갈공명 하면은 뭐 삼국지 연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적벽대전 영화 안 보셨나요? 가끔 추석 때 OCN에서 하루 종일 틀어주는데. 적벽대전 보면 제갈공명의 역할이 분명히 해지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양이 있어요. 보통 왜 이분이 모시던 그 죽은 유비. 그 촉나라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항상 발생해요. 조직이든 개인이든. 그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들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때 제갈공명이 딱 나타나서 주로 뭘 들고 나타납니까? 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딱 붙이는 그 여유. 남들은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갈공명이 아주 기가 막힌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네, 이미 알고 있었느니라.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요. 알고 있었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환자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네, 이미 알고 있었느니라 하십니까? 그럼 환자는 무조건 안심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면 솔루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 보는데요. 그럼 이제 환자도 답답해지는 거 아닙니까? 참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은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이 어떤 패턴을 그리며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뭔가 답을 줄 것 같아요. 혹시 이분 얘기 중에 보따리 세계 얘기 삼국지 좋아하시는 우리 의사분들 아시지 않나요? 왜 그 삼국지에 보면 이분이 모시던 왕 죽은 유비가 선권이 있는 저 강서성 오나라 땅으로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는데 자신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누굴 붙이잖아요. 왜? 그 상산의 유명한 장군 누구죠? 짜오쩌롱, 조자룡. 자룡이한테 그래요. 야, 너 임금님 모시고 가는데 이 머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리스크가 닥친다. 내가 찾아가면 되는데 내가 뭘 따라가냐. 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되니 내가 그 상황이 있다. 그러니 보따리 3개를 줄 테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순서대로 색깔별로 풀어보면 그 안에 이미 답을 다 적어놨다. 뭐 소설 같은 얘기지만 아니나 다를까 힘들고 어려울 때 조자룡이 어떡하지 하다가 보따리 풀어보니까 그 안에 이미 제갈공명이 답을 다 잡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순간 어려운 위기를 다 극복하고 무사히 고향으로 주부를 모시고 왔다는 얘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 보따리 내용까지 다 깨고 있어요. 또 어디서 들었냐 했더니만 뭐 삼국지 게임의 옵션으로 이 보따리가 쓰인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정도면 힘들고 어려울 때 탁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지 않나요? 인생 살 때마다 별로 힘든 역경 겪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냥 평온하셨나요? 문학 강의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냥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워낙 많이 겪어보셔가지고요. 아니,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대부분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패턴, 인간의 문양을 그리며 한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본질이 나타난다는데 그때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솔루션이 담긴 정말 누구한테 내놓을 수 있는 보따리 3개 있냐라고 물어봐요. 여기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통장 잔고? 아니, 라이센스. 굉장히 중요한 보따리인가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뭐 권력 있고, 백 있고, 돈 있고, 돈이 몇 백조 있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더만요. 권력? 주변에 백? 학벌이요? 그거 그렇게 본질적으로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본질적으로 나를 그 위기에서 구출해주는
그런 보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답들이 있는데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제가 평생 배운 게 뭡니까? 예? 아까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요. 뭐 고전이라는 게 다 그 질문이에요. 논어, 맹자, 도덕경, 손자병법 아니면 뭐 장자 모든 고전은 다 그 질문입니다. 다 휴머니즘,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그 질문, 특히 어려울 때. 그래서 제가 평생 배웠던 이런 동양 고전을 통해서 오늘 한 1시간 반 동안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담긴 보따리 세계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보시겠습니까? 예. 받아보시겠다는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서 뭐 의사분도 환자가 호응을 해줘야 치료도 잘 되지. 저도 임플란트 4개 있는데 항상 제가 가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그래요. 난 무조건 따라가겠다. 그래서 아주 뭐 호응이 잘 되고 아주 튼튼하게 저는 뭐 돈 계속 잘 벌어도 다 바꿀 작정입니다. 그러면 뭐 훨씬 좋더만요. 뭐 괜히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보따리 세계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전 충청도 꿀짝에서 크다가 우리 할아버님의 명을 받아 가야 할 대학이 하나 있대요. 여기 아니면 대학을 보내주지 않겠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딱 찍어준 대학이 성균관 대학교 안에 동양철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나 보셨나요? 거기 아니면 안 된다니까 뭐 거길 들어갔죠. 참 들어가는 게 쉽더만요. 학교에서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와줘서. 그리고는 한 학년에 2명씩 무조건 학교에서 숙식 제공을 해줬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그쪽을 좀 밀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가면 명륜당이라는 건물이 있고 아주 오래됐죠. 한 500년 이상 된 건물인데 거기서 한 방 안에 2명씩 무조건 숙식 제공 그리고 4년간 장학금을 줍니다. 공부를 잘 못해도 줘요. 그래서 왜 저를 뽑았냐 그러니까 뭐 선행학습이 좀 된 것 같아서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석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민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석사 안 가면 딴 데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끝나니까 이제 군대를 좀 갔다 오자. 그때 석사 특임장교라고 중위로 임관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군의관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 영천서. 그러다가 다시 제대하니까 박사학위에서 했고 그러다가 중국 유학까지 보내주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건 못하고 부산그룹 영광재단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92년도 수교가 되고 나서 바로 중국학 유학생을 뽑아요. 그래서 뭐 동양 중국 철학도 되나 하고 원서를 넣었더니만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학교 통지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신속하게 뽑았냐 그러니까 지원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다고. 정말 너무 쉽게 전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학위 마치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제 제가 16년을 학교 안에서 살았어요. 이 얘기는 16년 동안 한 번도 취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뭐 그때만 해도 뭐 이거 고전이라는 게 밥 먹고 사는 건 아니었잖아요. 가장 마이너리티고 어디 가서 원서 내면 그냥 원서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서류 전형에서. 그러니까 취직은 불가능한 거였죠. 그래도 뭐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동기가 뭐예요? 재미야, 재미. 흥이 나면 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 같아도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실속 없어도 내가 흥이 안 되는데 누가 말려요? 전 제일 중요한 게 흥 있으면 해도 돼요. 두 번째가 아까 뭐라 했죠? 프라이드, 의미요. 의미라는 게 사실 참 나 혼자만 갖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봐주는 그 의미가 좀 중요하죠. 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그 의미가 커지지 않나요? 자존감이? 특히 우리과 선배들이 제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줬습니다. 저희 과가 좀 오래돼서 선배들이 쟁쟁하신 분이 많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산 정약용이라고 1783학번이에요. 우리 과 그분이 쓰던 방을 제가 썼대요. 동쪽 기숙사 18번째 방을. 우리 과 선배 중에 혹시 아시나? 1523학번 퇴계 이황이라고 들었어요.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성균관 출신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요. 무슨 뭐 관료로 나아가든 지도자가 되든 결국 가장 중요한 그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이 어떻게 문양을 그리며 살아야 될지 특히 바닥쳤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없이는 이 사회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끌고 날 자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그래서 다들 인간 문양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기반이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전공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 선배를 갖고 있는 자존감과 의미 있는 과를 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흥이 나고 재미있는 걸 했으니, 제가 오늘 여기서 재갈공명이 어려울 때마다 답을 줬다는 그 보따리 세계를 제가 취직 안 하고 평생 공부한 고전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혹시라도 뭐 이의가 있으실까 봐. 없습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한테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